사람 들어보세요. 여주서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에는 양평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여주시를 뛰어넘고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졌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아마 군 중에서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곳은 양평이 몇 번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일 좋은 조건이 많지만 이 용문산 전기 가득하고 또 북한과 남한강이 만나는 이 두물머리에서 여러분 우리 수도권 2,500만이 매일 먹는 맑은 물을 공급하시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물 때문에 서울 사람들 물 깨끗하게 먹이려고 여러분들 온갖 규제를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저도 그 물 마시는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물머리 정말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면서 물은 또 더 깨끗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세미온이라는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어 드렸죠. 정말 제가 올 때마다 보면은 아름다운 연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있는 세미온이 양평이 있다는 것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이 용문산에도 좋은 산나물도 많이 나고 여러분들 서울보다 1.4배나 넓은 이 넓은 땅에 여러분들 강이 남한강 북한강이 흐르고 또 이렇게 좋은 유적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는 계속적으로 깨끗하고도 찬란하게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지금 빨갱이들이 계속 많이 등장해서 청와대를 저 북악산 밑에 청와대에 빨갱이가 들어앉아가지고 붉은 용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용이 들어앉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빨갱이들 전부 다 뽑아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모이신 까닭은 우리가 6.25 때 이 지평 전투도 너무나 유명합니다만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우리의 국군 용사들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역사와 또 승리의 추억이 있습니까?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저 빨갱이 주사파들한테 뺏길 수가 없죠. 지금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소련도 다 망하고 지금 동독도 무너지고 빨갱이 다 망했는데 지금 무슨 빨갱이 타령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빨갱이가요 저 청와대만 다 먹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국회도 다 먹었고요 KBS, MBC 다 먹었습니다. KBS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승만 대통령 국립현충원 묘소를 파내자. 이승만이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역적이다. 박정희는 쿠데타한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대한민국의 목을 참수하는 이런 빨갱이들이 지금 우리가 매달 시청률을 납부하고 있는 KBS의 황금 시간에 10번에 걸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정교조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빨간 사상을 지금 주사기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전국 모든 공장에 다 민노총이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고 공무원 노조, 전공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 이런 것들이
광장에 모여서 때만 되면 촛불을 켜서 박근혜를 몰아내자, 이명박이를 몰아내자 하다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다,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 정유라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정윤회다, 새빨간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이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전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원짜리 하나도 먹은 거 나왔습니까? 이 빨갱이들이 박정희, 박근혜 이 모녀가 부녀가 400조 이상의 돈을 스위스 은행에 숨겨놨다. 그걸 찾으러 간다. KBS 카메라 데리고 갔지만은 1원짜리 하나 찾아낸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판을 3년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해가지고 돈 받았다는 거 있습니까? 경제공동체다, 삼자 뇌물이다, 이상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묶어넣어서 32년형을 때려서 지금 또 아직까지 3년 동안 감옥에 있지만 아무리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 4명 다 구속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가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이 간첩들이 간첩 못 잡게 하려고 저 문재인이가 국가정보원장 4명을 다 구속시켜놨는데 모두 석방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국군 기무사령부는 바로 군 내의 간첩을 잡아내는 군 내의 국가정보원입니다. 이 국군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문재인 아닙니까? 이재수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법원까지도 전부 빨갱이들이 다 잡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보시죠? 기생충이라면 누굽니까? 잘 모르십니까? 조국입니다. 조국이. 며칠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라고도 하죠. 아카데미상 4개를 10권 그 프랑스에서도 상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 기생충이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신문에서는 전부 다 기생충 그 영화에 나오는 그게 조국이가 모델 아니냐? 이렇게들 다 외국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양평에서 모르면 안 되겠죠? 저 멀리 외국에서도 아는데 우리 양평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조국이만 기생충인 줄 알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잘하고 있죠? 잘하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는데 문재인이가 청와대는 압수수색 못해. 청와대 문재인 아들 문석준이 그리고 딸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손자 전부 다 해서 태국으로 보내고 외국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로 맞지도 않는 위장 취업을 시켜가지고 불법 취업을 시켜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부터 그 지경인데 대통령을 이 비리를 바로 담당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서 청와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의 비리를 사전에 다 감찰하고 여기 양평군청에 바로 감사관처럼요 청와대 안에도 그 감찰관을 두게 돼 있는데 이 문재인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감찰관을 임명 안 하는 이 문재인이 바로 도둑놈 기생충 아닙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자기가 겁이 나니까 자기를 감시하는 감찰관을 임명 안 하는데 이것은
양평 군수, 지금 양평 군수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됐더라고요. 이름이 정동균입니까? 양평 군수가 감사관을 임명 안 한다 그러면 저 양평 군수는 바로 고발돼요. 양평 군수도 자기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감사관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다 두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예산은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문을 닫아놓고 거의 지금 전화 받는 사람 2사람 빼고는 없다는 거 여러분 보도 보셨죠? 이런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도둑이 저발저리다는 바로 그 도둑 아닙니까? 문재인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재인이 얼마나 빨갱이냐는 거는 여러분 다 이따가 우리 정황훈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은 그 머릿속에 벌겋게 물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벌겋게 됐느냐 제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이 경희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벌겋 물을 먹다가, 그때는 조금밖에 버릇을 안 했는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부산에서 법무법인 부산을 운영했어요.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이 부산 바로 빨갱이 사건인 그 불온 도서를 읽고 학습하던 불임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임사건 변호사를 노무현이 맡았는데, 그 불임사건을 맡아가지고 변호사를 하다가 보니까, 영화 변호인이라는 데가 그 영화 주제입니다. 노무현이 그 불임사건 변호를 하다 보니까, 노무현은 부산 상고를 나왔거든요.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원래 변호사를 했지만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빨갱이가 아니에요. 원래 노무현 변호사는 부산에서 요트도 타고 일본도 갔다 왔다 하고 요트 회장도 하고, 아주 전부 다 이 부동산 등기 뭐 이런 부동산 전문, 세금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로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노무현이 대학교의 빨갱이 학생들을 변호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읽은 것이 빨갱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구속되니까, 빨갱이 학생들을 변호를 해주려고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배우던 하고 다르게 완전히 빨갱이 사상인데 그게 그럴듯하네 이래가지고, 학생들, 잡혀간 학생들을 변호해 주려고 그 학생들이 붉은 사상 책을 읽던 것을 읽어보니까 그걸 읽으면서 빨갱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있던 그 문재인이까지 같이 조금밖에 안 빨갛는데 노무현하고 어울리면서 더 빨개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송철호입니다. 이번에 울산시장은 송철호가 또 같이 이 PK 경남의 노동인권 변호사다 이래서 삼형제예요.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이 삼형제인데, 이 송철호는 정치에 별 뜻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울산시장 나가라 그래가 8번을 떨어지고, 노무현은 죽고 난 뒤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9번째 울산시장을 나오니까 9번째는 당선시켜 줘야지. 그래서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불법 선거를 계속 지시를 해서 임종석이 비서실장, 조국이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우 그 민정비서관, 전부 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모든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 전부 나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이, 또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 전부 울산시장을 당선시켜라. 송철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형님, 노무현 대통령의 동생 송철호를 8번 떨어진 송철호를 이번에 시장에 당선시켜라. 이래가지고 온갖 불법 선거를 하는데, 바로 울산 경찰서장은 경찰청장입니다. 울산광역시 경찰청장 황운하도 그리 내려보내가지고 네가 앞장서서 바로 당시에 현직 울산시장 김기현이를 압수수색하고 시장실을 막 쳐들어간 겁니다. 여기 구청 쳐들어가듯이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그 울산시장 동생 레미콘 업자한테 돈 받아먹었다. 또 시장 동생도 막 압수수색하고 레미콘 업자도 구속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무죄입니다.
가짜로 허위 날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지금 울산시장을 당선시킨 겁니다. 이런 불법 부정선거하는 문재인을 당장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는요, 드루킹 댓글 사건 알죠? 김동원이라는 드루킹 경공모 경인선 아시죠? 거기에는 변호사도 3명 들어가 있고 뭐 변리사도 들어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컴퓨터 전문가. 그래서 파주에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거를 위장 출판사를 만들어 놓고 책은 한 권도 안 찍어내고 늘 앉아서 어떻게 인터넷 댓글 조작하는 거 이런 것만 8,840만 건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난 까지는 수십억 건을 해서 문재인이가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홍준표는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해서 지금 경남지사 바둑이 김경수라고 합니다. 이자가 바로 불법선거로 법정에서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 김경수는 자기 선거도 아닌데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이렇게 불법선거했는데 사실상 그 주범은 문재인과 바로 김정숙이 주범 아닙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다 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불법선거 범법자 문재인이를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에 공정선거 감시단 모집하던데 한번 누가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번 쫓아오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공정선거 감시단 대표 이리 오세요. 몇 분에 올라오세요. 양평 분들 부끄러움을 많이 타. 빨리 오세요. 쫓아오세요. 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공명선거 감시단을 이분들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선관위는 지금 겁이 나요.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가 있어요.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는 상임위원이라는 게 사실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양평선관위도 법관이 겸직하는데 겸직하기 때문에 재판해야지 여기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선관위는 상임위원 사무국장이 사실상 선관위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문재인 선거본부의 책임자 하던 사람들을 전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했는데 이거 다 목을 날리고 새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인교 우리 선생님 어디 여주서 오셨나? 양평 누가 이제 책임자가 누굽니까? 네.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불법선거 막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전투표를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거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주 양평의 유권자로서 우리의 지역은 우리가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자에는 다 공명선거 감시단 모집하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명선거 감시단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선출직자들에게도 여러분이 정책이나 모두 비판하고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역은 내가 지키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인교 선생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양평에서 떠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2월 29일 3월 1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혁명 의장이십니다. 의장이신데 그날 이 불법 선거를 막으려면 양평에서도 많이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얼마나 오실지. 이 공명선거 감시단도 전부 다 총 걸기에서 양평 국민 12만이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12만 중에 한 6만 명은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우리 양평 여주 시민 군민들은 정말 호국하고 애국하는 군민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6월 29일 날 우리 모두 이승만 광장에 정말 벌떼같이 모여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 국민 만세! 친애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총선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비상한 각오로 감시하지 않으면 문재인 일파는 또다시 사전선거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를 획책할지도 모릅니다. 이번만큼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도 살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관심 없고 각종 선심공세와 공짜돈 퍼주기로 표 한 표 더 얻는 데만 혈안이 된 자나, 국민들은 공짜돈만 풀어주면 찍어주는 거지로 생각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국민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뽑지 말아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 독재 권력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연두 기자회견에서조차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 정권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겠습니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 이 정권의 앞잡이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소망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을 파기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질주하는 저들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말로만 비판하고 욕하고 분노한다고 저들이 꼼짝이나 합니까? 양평 국민 여러분, 이란의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며 독재 권력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거짓말하는 독재자는 추방하라! 추방하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라! 끌어내라! 양평 국민 여러분, 이제는 침묵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란의 청년들처럼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독재자는 우리 손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홍콩의 시민들처럼 자신의 자유는 자신들이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침묵하면 노인이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나라가 망가지는 걸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가장 사악한 독재자의 길을 갖고 있는 문재인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희망의 세상이 확실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희망의 세상은 도대체 누구의 희망입니까? 국민의 희망입니까? 아니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희망입니까? 양평 국민 여러분, 집을 팔고 사는 거 허가제로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여행도 허가제로 하고 이사가는 것도 허가제로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허가제로 되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들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이사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까?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뒀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란의 청년들처럼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독재자를 추방합시다! 추방합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국민을 속이고 자유를 가버는 문정권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양평 구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웃에 사는 강상면, 양평군 강상리, 양평군 강상면에 사는 이웃끼리 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몇몇 떠있는 동지들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해보자 해서 여주 양평 선거구 행동하는 자유시민 유권자 모임을 임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평 38장 여주 51장에 2시부터 4시까지 장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건 회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회장님들 잘하시죠?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네, 2월 29일 3월 1일 반드시 6만 명 우리 양평 구민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주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주 대표 한 분 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여주에서 오신 대표 한 분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면 마이크 드리고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자, 없습니까? 여주는 뭐 홈그라운드 아니라고 안 나오십니까? 아까 하셨습니까? 아, 여주십니까? 그러면 여주, 양평 보니까 우리 경기도 든든합니다. 역시 양평은 산이 많아서 여러분 기회가 아주 꿋꿋하시고 여주는 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아주 마음이 넓고 정말 풍성합니다. 여러분 여주 양평이 다 합쳐서 잘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더 드릴 말씀도 없어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지금 누가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용감하고 희생적으로 싸우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왜 그러면 자유통일당을 하느냐, 김문수는 원래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없어지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탄핵한 사람들 거기 따라서 다 그냥 가버리고 친북한 친중국 공산당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어울려가지고 좋게 지낸다는데 지금 이래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바로 해병대, 우리 특공대 역할을 반드시 해서 최전선, 최전방에서 확실히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250일 동안 청와대 바로 문재인이 코앞에서 지금 밤새도록 거기서 처자를 하면서 집에 가지도 않아요. 겨울에 얼음바닥 위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낙엽이 떨어지거나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200명 300명 많게는 300만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직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2월 29일 여러분도 같이 오셔서 정광훈 목사님 앞장서고, 건강도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데 앞장서는데 저도 이제 뭐 경기도지사 되고 집에서 제 아내가 이제 뭐 쉬지 뭘 자꾸 나가서 그러냐.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 손자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마침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나와서 250일 동안 싸우고 있는데 양평 군민 12만 중에 6만 명, 여주 군민 11만 중에 6만 명, 그래서 12만 명이 우리 2월 29일 3월 1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전부 오셔서 문재인이를 끌어내야 되겠죠.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같이 하십니다. 자, 모이자 하고 그 다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자유통일 만세, 북한의 김정은이도 끌어내고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둘 다 끌어내고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가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선정합니다. 모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